이제 보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곳은 태평양 전쟁 중에서의 과달카날 1942년 9월 초입니다. 일본이 건설하던 비행장을 미 해병대가 상륙해서 장악하자 일본은 탈환 작전을 꾸미는데요.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이치키 키요나오 대좌 휘하의 800여 병력이 미군 진지를 급습하나 완강한 미군의 방어에 막혀 거의 전멸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8월 21일. 일본은 절치부심 끝에 이제는 카와구치 키요타키의 소장 휘하에 병력 5천여 명을 다시 보내 3면에서 미군 진지를 공격하고 주된 공격은 남쪽에 3천여 병력이 맡게 됩니다. 비행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정글로 둘러싸인 능선이 주 목표가 되지만 일본군의 9월 12일 밤 첫 공격은 지형을 숙지 못해 정글 속에서 헤매다가 끝납니다. 하루가 지난 9월 13일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메릿 에드슨 중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 840명이 3,000명의 일본군 중앙대를 상대해서 핸더슨 비행장으로 가는 길목의 능선을 지키게 됩니다. 예정 시각보다 먼저 미군 진지에 공격을 가한 코쿠쇼 유키치 소좌의 제124연대 제1대대가 능선 좌측 전선을 공격했으나 능선 위로 올라오지 않고 비행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이 타무라 마사오 소좌의 아오바지대 제4연대 제2대대도 능선 동쪽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코쿠쇼 소좌의 제1대대가 공격을 개시한 지 약 4시간 후였습니다. 일본군은 박격포를 미군 진지에 쏴가면서 교과서적인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때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이 가스 어택이라고 외치면서 돌격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영어로 공격 명령을 내릴 리가 없어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의문시 되었는데요. 이후에 나온 해석을 보면 일본군이 소리 지른 것은 가스 어택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어로 돌격, 즉 토츠게키라고 외쳤는데 이걸 일본어를 알 리가 없는 미군이 마치 영어로 들린 것처럼 착각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 해병들이 걱정한 대로 미군 진지에 독가스가 뿌려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관련 저명한 역사학자인 세뮤얼 엘리엇 모리슨에 의하면 토츠게키라고 외친 것을 미군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일부러 미군을 헷갈리게 하려고 가스 어택이라고 외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리슨은 일본군이 실제로 가짜 연막을 피우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믿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일본군은 와타나베 코스키치 중좌의 제124연대 제3대대의 일부 병력도 제2대대의 동쪽에서 미군 진지를 향해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군은 능선 가운데 1, 2, 3 고지로 부대들을 퇴각시켜 집중 방어에 들어갑니다. 와타나베의 제124연대 제3대대에 관련된 흥미있는 이야기는 이후에 등장합니다. 9월 13일 일본군의 맹공격이 시작된 후 능선 주위의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쿠쇼 소좌의 제1대대가 능선 왼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이 능선 남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미군 부대는 능선 가운데 고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글을 며칠 동안 헤맨 이후 공격하는 일본군만큼 미군의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증언에 의하면 이때 미 해병대는 하도 피곤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웅얼거리고 걸어다니다 갑자기 휘청거리기도 하고 눈도 흐리멍텅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1, 2, 3 고지의 미 해병대를 향해 가장 거센 맹공격을 가해온 부대는 제4연대 제2대대이고 원래 가오구치 지대 소속도 아니고 따로 보강된 아오바지대 제4연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날의 격렬한 전투에서 미군은 일본군 반자의 돌격의 패턴을 알게 되는데요. 미군은 일본군이 돌격을 감행하기 전 먼저 붉은색 조명탄을 발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적 방어선을 보이게 하는 역할 외에도 미군에게는 곧 닥칠 공격의 신호 역할도 했습니다. 이후 돌격 명령이 나오면 반자이를 외치면서 착검 돌격을 감행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이날 일본군은 미군의 반격으로 돌격 시마다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군은 남은 병력을 재편성해서 끝도 없이 다시 돌격을 가해왔습니다. 우세한 화력을 가진 적을 상대로 하는 전법으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방법인데요. 이 그림은 러일 전쟁 때 러시아군 진지로 돌격하는 일본군을 그린 것입니다. 리순 공방전에서 무모한 보병 돌격으로 일본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후 중일전쟁에서 숫자가 적지만 잘 훈련된 일본군이 다수의 중국군을 상대로 반자의 돌격을 감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나서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도 주로 초기에 이와 같은 공격을 자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때 반자의 돌격에 당한 중국군과 달리 과달카날의 미군은 야포의 도움도 받고 자동화기로 돌격해오는 일본군에 집중 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능선을 지키던 미군은 M1917 브라우닝 기관총 이외에도 장교들이 직접 손으로 일선의 병사들에게 나르기도 한 MK2 수류탄, 그리고 105mm 야포 등으로 일본군의 돌격을 계속 저지했습니다. 미 해병대 진지에 가장 위협적인 공격을 가한 타무라 마사오 소자의 제2대대는 많은 수의 병력을 바탕으로 계속 미군 진지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돌격해오는 일본군을 죽여도 끝도 없이 계속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돌격하는 일본군 소대장들도 일선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지휘했고, 능선의 미군을 총지휘했던 메릿 에드슨 중령은 기관총 진지 약 10m 뒤에서 꼿꼿이 선 채 소리를 질러가면서 지친 병사들을 독려했고, 겁먹은 해병들을 향해 일본군은 용기가 있는데 넌 왜 없냐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대대의 C 중대장이었던 당시 32세의 케네스 베일리 소령은 증언에 의하면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해병에게 권총을 들이대면서 후퇴 못하게 했다고 하고, 실제로 몇몇 해병을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베일리 소령은 일본군의 총탄이 철모에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기도 했고, 에드슨 중령도 일본군 총탄 2여 개가 옷을 뚫고 나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두 지휘관이 얌전한 말투로 명령을 내렸을 리는 없고요. 자료에는 비비드 랭귀지, 즉 강렬한 선명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완곡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전 3시경 일본군의 공격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123 고지를 지키는 해병들의 탄약이 거의 떨어져 베일리 소령이 기어가다시피 해서 탄약을 날라댔고,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 병력들이 점차 최전방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제2대대 일부 병력이 능선 주위를 돌아 비행장 근처까지 진출했지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곧 격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능선 북쪽에 해병 제1사단 지휘본부에 같이 있던 종군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 저격수들과 기관총수들이 지휘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해서 본부 쪽으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기록으로도 이 근처에서 미군의 막사들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휘본부의 미군들은 혹시 능선을 돌파한 일본군에 포위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끝까지 침착한 자세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종군기자 리처드 트레가스키스는 또한 9월 14일 오전 4시가 되자 능선 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에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륙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핸더슨 비행장을 뜬 P-400 전투기는 능선 남쪽에서 치열한 전투의 흔적과 약 500여 명의 일본군 시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 전투기는 지상의 일본군으로부터 대공 사격을 받고 다시 핸더슨 비행장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능선을 점령하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벌인 제2대대와 달리 미군 방어선의 왼쪽을 돌파해 바로 핸더슨 비행장으로 향한 코쿠쇼 소자의 제1대대. 기록에 의하면 비행장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미군의 사격에 맞서 능선 북쪽을 공격했으나 결국 방어하는 미군의 야포와 기관총 화력을 당하지 못해 코쿠쇼 소자가 전사하고 제1대대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아직 다루지 못한 부대가 와타나베 중좌의 제3대대인데요. 가우치 소장은 13일 밤의 공격에서 제3대대의 활약이 제일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제3대대의 활약상과 에드슨 등선 전투, 나머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